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화답했는데요. 하지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언급은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3.1절 104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기념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몇 가지 특징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짧았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들이고, 또 일본의 어떤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북한 문제도 크게 언급되지 않았고, 그리고 글로벌 과제, 그리고 한미일 협력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을 했다라는 것들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국익의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역대 정부에서 나왔던 과거사 문제라든지 혹은 뭐 반성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랬는가를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3.1절 기념사를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매년 하는 거지만 매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우리가 과거 이제 한 5년 전 그리고 10년 전을 봤을 때 2018년도 3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15년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국내 예. 여론이 있었고,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처음 네. 들어선 정부에서. 그리고 2013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전의 기억을 좀 이제 이렇게 되돌려 보면 독도 문제가 있었고,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한일 양국의 어떤 협상이 굉장히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말을 아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해석의 여지를 좀 남기면서 네.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다. 그래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번 기념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좀 개선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이 개선이 어떤 의미인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 입장에서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예. 또 한미일 협력 안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한 한일 관계는 이제 약한 고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가 이제 잘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그 한일 관계 갈등을 좀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사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위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한일 지금 양국 당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일 관계를 이제 국내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네.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예. 일본이 우리의 협력 파트너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은, 일본이 있어서 지금 우리 양국 간에 당국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좀
뭐랄까요, 좀 받아들이기 혹은 이제 아직까지도 좀 불신의 여지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향후의 입장을 바꾼다든지 예. 혹은 협상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혹은 향후에 뭐 일본을 다시 적대시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의 협력 파트너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또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촉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스스로의 어떤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뭐 사죄해라 혹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본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일본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에서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현안은 사실은 글쎄요, 이제 기념사나 혹은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현안이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발언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기념사 자체가 이제 그런 자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조금 제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언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지고요. 네. 뭐 기념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한일 협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예.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큰 틀에서는 맞는데 네. 아직은 좀 구체적인 아직 뭐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노력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그 김대중 오부치 정신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1절이니까 관련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그러면 사라진 것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저도 역시나 이제 협상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상에서 일본의 어떤 사죄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됐을 때 네.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양국 간의 협상의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글쎄요, 좀 말을 많이 아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얘기 좀 해볼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본다면 네. 상당 부분 속도는 내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국장급 협의를 하다가 차관급, 장관급까지 이미 이야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장관급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일본 측 국장이 이제 한국에 비공개 방문을 네네.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속도는 굉장히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떻게 절충안이 마련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라고 네. 하는 예. 부분 그리고 사죄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좁혀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결국에 우리 피해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진정성 어린 사과를 좀 해야 한다라는 건데 수많은 협상이나 국제관계를 보시는 연구위원이시잖아요.
다소 저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걸 저자세로 보고 뭐 구려외교로 볼 것이냐, 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실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본다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는 사실 굉장한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상의 전략의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놓고 많이 일본에게 이렇게 손을 많이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글쎄요, 일본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을 생각을 할 때는 피해를 입은 한국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가해를 한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코 저는 일본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의 측면에서는 구려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먼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이현모 교수와 함께 좀 화상 연결을 했는데요. 이야기 나누는 거 옆에서 쭉 들으셨잖아요.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있으셨습니까? 우선은 일본에서의 어떤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예. 부분이 이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속도감이라고 하는 게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좀 있고, 한국은 좀 이렇게 한번 이제 딱 하기로 하면 쫙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차나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우리보다 느리고 좀 이제 정말 꼼꼼하게 보는 거죠. 대신에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일본 언론의 어떤 보도 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보도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소위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본의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요미우리에서도 그런 톤들이 조금 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봐야 보인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열심히 잘 보면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선거 이후의 입장 변화인데요. 글쎄요, 저는 물론 이제 2년,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선거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생각이긴 한데, 알고 있는 거기는 한데, 우리랑 일본의 일단 정치 체제는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당장 내일 중의원 해산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선거 체제상, 정치 체제상. 하지만 우리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향후 2, 3년간의 어떤 큰 선거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낙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민당 총재 그 선거 임기를 채워야 하는 그게 이제 3년이 보장이 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의원 해산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주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아마 일본이 이야기하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일본 내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랄까요? 북한의 이제 도발이 좀 강력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도 안보 면에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본 내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류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변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로 이제 있다고 보고요. 일본에서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 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물론 북한 문제 포함해서 이것 때문에라도 한일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한미일 협력 속에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들, 뭐 재산 변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는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론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이 알고 있냐라고 네. 하면은 저는 크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네. 일반 여론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네. 이 문제는 65년 체제 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도 모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매우 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끌고 파트너로서 손을 내밀고 일본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3.1절 기념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좀 협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간에는 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협상이 급물살을 탄다고 할 때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게 뭐 지금 이제 뭐 보도 나오는 것들은 4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예. 뭐 5월 히로시마 G7에서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흐름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